후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치매다라며 고민을 하던 어떤 아가씨에게 댓글을 쓰다가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쓰려고 들어갔는데 그 글이 그 사이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성하게 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몇몇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는 않고 남편 연맥이고 복수만 하냐? 그렇게 해서 네 속은 시원하냐? 예전에 네가 뭐 얼마나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 심보 이쁘게 써라 라고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는 당신들은 당해봤어요? 조금이라도 당해보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건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는 그래요. 옳지 잘됐다 쌤통이다. 단순히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도 한번 겪어보고 옛날에 네가 했던 말들 반성 좀 해라. 이런 의미로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도 몸으로 겪어봐야 되니까 깨달으라고. 왜냐? 지금까지 늘 옆에서 언제나 항상 제가 당하고 살고 있을 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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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밖에 안 했는데, 이번엔 자기가 당하지 않았다면 시설에 모시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만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오롯이 저 혼자만 감당해야 되고 제가 모셔야 하는 거잖아요. 왜? 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겪어봐야죠. 그래야 알 거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힘들다고 막 징징대고 막 시설 알아보고, 여러분은 이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아내인 내가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을 할 때는 세상 제일 불쌍한 우리 엄마야 라며 저를 탓하고 욕했는데, 자기가 몸소 해보니까 이젠 그게 아닌가 봐요. 겨우 이 정도로 힘들다 징징대고 막 미치려고 하다니 어이가 없는 건 둘째치고 진짜 가소롭습니다. 가소로워요. 그리고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다면 벌써 이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도 참고 이혼을 안 한 거, 이게 바로 배려고 사랑이죠. 정말 미련한 모습이긴 한데 자기 어머니를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 신랑을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젠 제가 당신께 여쭤볼게요. 저희 두 사람 중에 배려를 안 한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예? 여튼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람도 뭔가 느낀 바가 있을 테니까 조금은 깨우치고 저를 배려해 줄 거라 생각해요. 기대합니다. 솔직히 이게 좀 시건방진 소리일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할 만큼 다 했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얼마나 당했냐? 제가 얼마나 당했냐? 저요, 시집 와서 한 달 만에 우울증 생겼고 6개월 만에 원형 탈모 왔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10kg가 빠졌는데요, 제 키가 167인데 결혼하고 불과 6개월 만에 38kg까지 빠진 거예요. 당시에 제 몸에 맞는 바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신체 사이즈도 몰랐어요. 그냥 가게에 가가지고 제일 작은 거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오면 그거를 또 줄여서 입곤 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며느리가 나 먹을 밥이랑 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나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다. 참고로 어머님의 이 말씀은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하셨던 겁니다. 옛날에. 그리고 시댁에 가면 찬밥만 준다 어쩐다 하는 말들이 있던데 저는 아예 밥을 안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네,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먹을 틈조차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뭘 했냐? 신랑은 늘 바빠서 저랑 애들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언제나 늘 당신 아들이 없을 때만 그러신 거예요. 아들이 있을 땐 또 안 그럽니다. 아이 낳고 누워있을 때 저 몸조리도 못하게 전화해가지고 무거운 전집 얻어왔다며 지금 와서 데리고 가라?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애랑 씨름하다 겨우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둘이 낮잠이라도 좀 자고 있으면 그새 너는 이제 엄마가 됐는데 게으르게 이 시간에 누워 자고 있냐? 이랬던 분인데 좀 더 써드려요? 더 필요해? 찬밥 주는 시어머니, 그런 분은 양반이죠. 양반. 착한 분이에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당신이 먹다 남은 찌끄레기를 줬죠. 먹다 남은 생선, 까맣게 썩어 변한 사과,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콕 박혀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도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이빨 자국 선명하게 남아있는 씹던 가리비, 이거 먹어라.
제가 드렸던 당신의 생일 선물 마음에 안 든다면 바꿔오라고 하셨던 게 정확히 4번입니다. 그리고 3번째 찾아갔을 때 매장 직원이 곤란해하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때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냥 돈 주고 다른 걸 사왔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퇴짜를 맞았죠.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신랑이 가서 골라왔는데 이땐 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이거에 제가 제일 처음에 골라왔던 거였어요. 그럼 왜 이혼을 안 했느냐? 최초 몇 년은 제가 순진해서 아니 똥멍청이라서 그냥 인내하고 참기만 했었고요. 그 다음 몇 년은 복직하면서 경력 쌓고 경력 단절이라 복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좀만 버티다가 우리 아들 학교에 들어가면 그래 그때 이혼하자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참았던 거고, 그러다가 막판 되니까 그래 2판 4판이다 이혼하려면 하지 뭐 까짓거 이러면서 그냥 대들고 미친듯이 싸우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저도 이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아줌마 되고 이러니까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시엄마한테 할 말 다 해버리고 대들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강한 여전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랑 사이가 좀 온화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외로워져서 그런 건가? 여튼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 전과는 다르게 저한테도 이래저래 잘해주려 하는 게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아마 늙어서 갈 곳 없으면 당신을 모실 사람은 결국엔 저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얘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잘해주신 건지, 아니면 이제 할 만큼 했다 다 괴롭혔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75세 되던 해의 생신 때는 당신이 직접 추진하셔가지고 저랑 시누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행 내내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고요. 참고로 시누이는 원래부터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러는 제가 어떻습니까? 배알이 없어 보이나요?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또 그 이후로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으니까 저도 조금은 잘해드려야죠. 다만 저라고 어머님이 좋아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혹시나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나마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참고로 이 병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가만 보니까요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들은 그런 대로 남아있는데 최근에 생긴 일들을 엄청 잘 잊어버리고 막 오락가락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사고를 치시지만, 물론 당신 아들만 힘들어하는 그 사고 말이죠. 그리고 없던 일을 했다라고 믿는 이 망상증, 이거 물론 전에도 있긴 했지만 특히 한 열흘 전부터 엄청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남편이 죽으려고 하는 거고,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 해 이런 거.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어떤 환청 같은 걸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아들이 니를 죽이려고 한다, 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켜라 이 망구야, 이런 환청을 듣나 봅니다. 그럼에도 이게 아직은 초기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전에 본문 댓글에도 썼었지만 저희 어머님의 경우 최초 CT를 2번 찍었는데 두 곳 다 깨끗하다, 이상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자꾸 너무 이상한 거야. 어머님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보자 해서 갔죠.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들은 곳에서 스펙트 검사?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의사의 진단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검사, 최종 치매라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이제 어머님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겠지, 마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심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치매 약물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걸 또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진행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또 다르다 하고요. 약이 잘 맞는 사람은 엄청 느려지기도 합니다만 안 듣는 사람은 또 거의 안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치매라는 게 사실 제가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고 벽에 똥칠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중증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초기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렇죠, 아들을
거기다가 겉은 멀쩡하고 잘 돌아다니니까 이게 더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해서 뭐 이 정도야 뭐 가끔 짜증이 올라오긴 해도 뭐 견딜만 해요. 그런데 더 진행되고 난폭해지면 힘들겠죠. 아무튼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건 제가 어디서 읽었던 글인데요. 젊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늙어서 치매 걸릴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웃으면서 삽시다. 다들 행복하세요. 야, 몸으로 보여주는 역지사지네요. 그죠? 지가 당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네. 치매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도 치매로 한 7년 고생하셨는데 아니지 저희 엄마가 고생하셨죠. 나도 어릴 때 기억나.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귀신 할매를 불렀거든. 아무튼 치매가 그래요. 정말 좋았던 할머니인데도 감사합니다.